예, 조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에 검찰도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공범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는 법조팀 정혜훈 기자와 함께 검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전격적인 사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언론에 알려지기 한 20분 전인가요? 아주 그 수뇌부만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고 법무부도 상당히 좀 놀랐을 겁니다. 검찰도 그렇고 어제 그 조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 네. 이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어제 조국 전 장관이죠. 네, 어제 오후 2시에 입장문을 내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인데요.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략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동안 그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회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저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예, 불쏘시개, 검찰 개혁에 대한 불쏘시개. 당초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퇴 가능성이 얘기가 되면서 패스트트랙까지 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기가 좀 빨랐어요. 또 전격적이었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읽힙니까? 네,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11월 초에 사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 입장문에서 나왔듯이 아무래도 부인 그 정겸심 교수를 비롯한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정 교수가 2004년 그 유학 시절에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 최근에는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사퇴를 결정하는 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의도도 있습니다. 장관으로 내정될 때부터 반대 여론이 컸는데요. 이 때문에 국정에 더는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는 취임 이후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에 사임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날에 검찰 개혁에 대한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예. 협의회가 끝나고 조 장관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예. 촛불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은 아니었고 두 번째 법무장관이었습니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올리고 한창 속도를 냈던 장관이었죠. 네. 그리고 학자 출신이었고 네.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특히 그래서 검찰과 법조계에서 반응이 상당히 좀 격동적으로 나왔습니다. 장관 지명부터 취임까지. 자, 이 법조계, 이 검사를 포함한 법조계 3륜, 여기 반응이 참 궁금한데, 일단 검찰은 어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수사 대상자의 가족이 이제 조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아마 적절히 않게 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근데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하고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그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도 정 교수가 검찰에 나와서 5차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 그 조사 열람 없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 추가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 장관 사퇴 관련해서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예. 어떻게 냈냐면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어제 5차 조사를 받던 중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네. 귀가한 시간이 언제쯤이었죠? 조사는 오후 3시 15분경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귀가는 한 5시쯤으로 귀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 그러니까 언론에 미리 공표를 밝힌 것이 1시 반 정도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에 전격적으로 네. 발표를 했었고 네. 3시에서 3시 반까지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은 정 교수도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네. 아마도 그 소식을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조사가 일찍 끝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그 전에 나온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입니다. 그 얘기가 먼저 여당 쪽에서 좀 나왔었고 법 쪽에서도 그런 일이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조 전 장관이 먼저 나간 셈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퇴진 이런 얘기는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취재하면서 만나본 검사들은 이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의혹은 절대 사실 아니라는 입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총장도 직접 고소를 한 상태고요. 네. 수사가 이제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있고 그리고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온전한 검찰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당장은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 지금 5차 조사고 이 수사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에 대한 문제,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더딘 이유, 그리고 정 교수가 수사를 마저 다 받지 못하고 계속 귀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몰랐을까요? 뇌종양이라는 아마도 지난번 소환 당시 변호인 측에서 소환을 미뤄달라고 한 차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변호인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던 그랬군요. 것인데요. 이제 검찰에서도 소환을 결정할 때 의사 출신 검사가 방문을 해서 정 교수의 상황을 파악을 했고, 예. 근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두개골절은 2004년도인가요? 2006년도인가요? 2004년 영국 유학 중에 강도한테 쫓기다가 한번 변을 당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 정 교수에 대한 지금 수사는 표창장 네. 위조 혐의 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네. 또 지금 중심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정 교수는 그 자녀 입시하고 그 산업펀드 운영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 입시에 관련해서는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검찰은 사문서 위조 외에도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같은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링크 피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번 달 3일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횡령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증거 인멸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요. 네. 조 씨 혐의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 씨와 대응책을 상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전망이 나왔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그리고 정 교수의 지금 건강 상황이 보다 좀 나름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그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지금 대두된 만큼 그 구속영장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조사가 물론 다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5번째 조사를 나와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도망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심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도 그 서문서 위조 외에 그리고 삼펀드에서도 그 증거인멸과 연관된 의혹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드러난 것이 없는데요. 그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 장관에 대한 뭐 조사도 아마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조사 정도가 아마 검토가 되겠죠. 네, 피의자라기보다는 참고인 조사. 자, 어제 뭐 검찰 개혁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뭐 다 나온 얘기고. 네. 어제 우리도 현장 연결해서 우리 왕일영 기자가 소개를 했죠. 이 얘기 한번 좀 물어봅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은 아마 이번 주까지 다 나오라는 소환 일정을 아마 통보를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안 나간다는 걸로 기조를 세운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 일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일단은 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검찰 그 해당되는 의원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당시 그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와서 그 자당 의원들에게 수사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기조도 아직까지 출석하는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황을 재차 통보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지금 국감 중이기 때문에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한다면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동안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름 또 충실하게 그 증거들이 확보가 됐죠. 네. 정황을 알 수 있는 CCTV라든지. 네, 뭐 자유한국당은 아직 한 명도 소환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그 참고인 조사를 다 받은 상태고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좀 수사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검찰개혁안 특수부 축소 내지 반부패로의 전환 그리고 감찰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오늘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네. 상정이 됩니까? 네, 오늘 오전에 그 상정이 돼서 의결에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 중에 간단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그 검찰의 폐해로 지적됐던 그 예.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 특별수사부란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을 했고요.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를 줄여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남겼습니다. 예. 그 나머지 4개의 검찰청에 있었던 특수부는 청사부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부패부의 수사 대상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그 중요 기업 범죄, 이 두 범죄에 준하는 범죄 등으로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안이 의결돼서 바로 시행이 됐지만 그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은 이번 개정 적용해서 제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 어제 그 개혁안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 그 가능성을 없애겠다, 네. 우려를 없애겠다 해서 공개 소환은 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원칙으로 발표가 됐죠. 네. 근데 원칙으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그 비공개 대상, 그러니까는 뭐 예외는 없다 이렇게 어제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자치제 그 단체장 또 유명인 이런 사람들도 다 비공개한다고 어제는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추후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있나요? 그 공개 소환 금지의 폐지에 대해서는 그 대검찰청에서도 의견이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어제 나왔던 그 발표 내용 중에서는 그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한 그리고 공개 소환 금지 그런 그 강제 수사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달 중으로 그 개정안을 마련해서 예. 확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칙은 그렇게 모두 비공개로 하지만 네. 그 개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일부 공개 소환이 되는 그런 직군도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를 비롯해서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그 의견을 더 종합해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음 주쯤에 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